지난 영상에서 영어 문장은 그 문장의 주체이자 주인공인 주어를 앞에 쓰고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동사를 뒤에 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영어 문법에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말은 좀 더 자유로운 것 같은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대충 말해도 서로 알잖아요. 대충 말해도 서로 알잖아요, 우리는. 에이, 말해도 서로 알잖아요, 우리는 대충. 서로 알잖아요, 우리는 대충 말해도. 이런 식으로 제가 꽤 오래 영어를 공부했는데도 한글 어순이 좀 더 자유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글이 모국어고 익숙하기 때문에 더 자유롭게 느껴지기는 하겠죠. 하지만 이러한 영어에서도 위치가 자유로운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부사였습니다. 부사의 특징 세 가지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위치가 자유롭다. 두 번째, 생략이 가능하다. 부사가 있으면 문장의 의미를 조금 더 풍성하게 해주지만 없어도 그만인 게 부사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명사와는 친하지 않고 다른 것들과 친하다. 예를 들어서 형용사, 동사, 부사 또는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그 중에서 첫 번째, 위치가 자유로운 부사의 특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그를 데려왔니? 라고 하는 문장에서 노란색,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부분이 부사입니다. 이렇게 부사는 한 단어가 부사가 될 수도 있지만 단어 몇 개가 모여서 부사가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아무튼 화면 속 문장들을 보시면 노란색 부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뒤에도 썼다가 앞에도 썼다가 또는 심지어 문장 중간에도 썼다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사는 위치가 자유로운 편이에요. 하지만 다른 것에 비해 위치가 자유로운 부사지만 가끔은 위치가 딱 정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위치가 정해져 있는 부사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빈도부사입니다. 이름 그대로 어떤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났는지 그 빈도를 나타내는 게 바로 빈도부사예요. 빈도부사에는 화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always, usually, often, sometimes, hardly, scarcely, rarely, barely, seldom, never.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 써놓은 것들은 조금 더 자주 사용되는 편이기 때문에 꼭 좀 외우시고요. 어쨌든 이러한 빈도부사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써야 되느냐? 비동사나 조동사가 있으면 비동사와 조동사 뒤에 쓰고 일반 동사가 있으면 일반 동사 앞에 써야 됩니다. She is always so humble. 이 문장에는 is라고 하는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always라고 하는 빈도부사를 비동사 뒤에 써야 되고요. 두 번째, he can hardly understand English. 이 문장에는 조동사가 있기 때문에 hardly라고 하는 빈도부사를 조동사 뒤에 써야 됩니다. 마지막 문장은 John often rides his bike 라고 해서 일반 동사 rise가 있기 때문에 often 또는 often이라고 하는 빈도부사를 일반 동사 앞에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빈도부사도 어쨌든 부사기 때문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위치의 구속을 받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특히 구어체에서 sometimes는 이렇게 문장 맨 앞에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부사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부사는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들과 친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사는 동사를 수식할 수도 있고 형용사를 수식할 수도 있고 또는 자기와 비슷한 다른 부사를 수식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각각의 것들을 수식할 때 부사의 위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 동사를 수식할 경우에는 동사 뒤나 문장 맨 끝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she cried sadly. 그녀는 슬프게 운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말로는 슬프게라고 하는 부사가 운다라고 하는 동사를 앞에서 뒤로 수식을 하지만 영어에서는 sadly라고 하는 부사가 앞에 있는 cried라고 하는 동사를 이렇게 수식해야 됩니다. 뒤에서 앞으로. 두 번째, 형용사를 수식할 경우에는 부사가 형용사 앞에서 수식을 해야 되는데요. This is very delicious pie. 이것은 매우 맛있는 파이다라고 했을 때 매우라고 하는 부사가
뒤에 있는 맛있는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앞에서 뒤로 수식을 하고 있죠. 그러면 영어도 마찬가지로 very라고 하는 부사가 뒤에 있는 delicious라고 하는 형용사를 앞에서 뒤로 수식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다른 부사를 수식할 경우에는 그 수식받는 부사 앞에서 수식을 해야 돼요. He cooks very well. 그는 요리를 매우 잘한다라고 할 때 매우라고 하는 부사가 잘이라고 하는 또 다른 부사를 수식하고 있죠. 이렇게 부사가 다른 부사를 수식할 경우에는 앞에서 뒤로 수식을 해야 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very라고 하는 부사가 뒤에 있는 well이라고 하는 또 다른 부사를 이렇게 수식을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문장 전체를 수식할 경우에는 부사를 문장 맨 앞에 쓰고 그리고 그 뒤에는 쉼표를 찍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그는 잊지 않았다라고 할 때 다행히도라고 하는 부사가 뒤에 있는 그는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문장 전체를 수식할 경우에는 영어로는 fortunately라고 하는 부사를 문장 맨 앞에 쓰고 그리고 그 뒤에 쉼표를 찍어서 이 부사가 뒤에 있는 문장 전체를 수식해 준다라고 하는 걸 알려줘야 돼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걸 하나하나 다 외우려다 보니까 어려워서 영어를 포기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부사는 자기가 수식하는 것, 자기하고 친한 것 가까이에 위치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조금 더 쉬워지실 거예요. 화면에 있는 두 개의 문장을 한번 보실까요? I don't really like it. I really don't like it.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really라고 하는 부사의 위치만 다르죠.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위의 문장은 really라고 하는 부사가 like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like를 수식해서 뜻이 나는 그것을 정말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는 그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뜻이 되고요. 아래 문장은 really라고 하는 부사가 don't 가까이에 있죠. 그래서 뜻이 나는 그걸 정말 안 좋아해요. 이런 뜻이 됩니다. 이렇게 really라고 하는 부사의 위치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사는 자기가 수식하는 것, 자기랑 친한 것 가까이에 위치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